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하는 NBA 위클리 리뷰. 네, 오늘은 2025년 12월 12일이고요. 네, 오늘 녹화의 마지막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 제가 이거 주제를 드렸을 때 아마 좀 의아하셨을 거예요. 오마카세 농구가 뭐냐.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뭐 지금이야 오마카세가 흔해졌지만 예전에는 오마카세 이런 데 가면은 한 10개 정도 음식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막 설명을 해줘요. 뭐 이거 이런 음식이고 드셔보셔라. 먹으면 맛있어요. 아, 맛있는데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내가 오늘 뭘 먹었는지에 대한 기억은 사실 잘 안 남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경기를 보면 항상 가비지로 많이 가니까 이 선수도 나오고 저 선수도 나오는데 다 잘해요. 근데 또 막상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는 기억이 또 잘 나지 않는. 그래서 약간 OKC가 전달하는 보여주고 있는 오마카세 농구다라고 제가 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저희가 하도 많이 뭐 SGA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뭐 홈그랜 그다음에 뭐 카루소, 제이덥 이런 선수들에 대한 얘기, 핫텐 이런 선수들은 누구나 이제 아시는 선수들이 됐지만 그 외에 나머지 선수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벤치 자원들을 한번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어떤 선수부터 할까요, 석주님? 석주님이 오늘 그 선수들을 좀 픽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바스켓볼 레퍼런스의 GS, 그러니까 게임 스타티드가 아닌 선수들을 그럼 기준으로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번 시즌에 최소 로스터에 든 선수 중에 그 선발이 아니었던 선수는 아이제아 조랑 켄리치 윌리엄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알렉스 카루소 뭐 이런 선수들, 댕 이런 선수들은 가비지 나왔던 선수들이고 핵심 멤버로 뛰었던 선수 중에 아이제아조, 켄리치 윌리엄스를 제외하고는 한 번씩은 다 선발 경험을 했던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팀이 어떻게 보면 주전과 선발의 경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쉐이 제외하고는 그렇게 막 쉐이, 뭐 하텐슈타인 이런 엄청 큰 덩어리 선수들 말고는 그렇게 준주전 경계가 크지 않다라고 일단 봐야 되고요. 제가 주목한 선수는 에런 위긴스입니다. 이 선수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엄청 특별하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선수 경기를 봤을 때 뭐 데이터적인 걸 제외하고 항상 표면적으로 느끼는 거는 되게 선수한테 이런 말 하면 좀 그런 탱글탱글하다 해야 되나? 되게 약간 탄력적이에요 선수가. 그러니까 너무 야한 말 같은데. 그러니까 OKC가 원하는 템포의 농구 그리고 원하는 템포의 수비를 공수 모두 되게 잘 구현시켜주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에런 위긴스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선수를 이제 좀 약간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설명을 드리면 제이더 빠졌을 때 주전으로도 많이 쓰면서 맞아요. 그 자리를 잘 메꿨던 그런 유형이라고 보면 될까요? 3번 그쵸. 정도 뛰면서 일단 포워드 내지는 만약에 엄청 스몰 라인업을 돌린다 그러면 이제 4까지 되는데 사실 그렇게는 안 쓰고요. 거의 보통 이제 스몰 포워드라고 고정을 봐야 되고 옵션 자체가 뭐 다채롭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 선수가 있을 때는 보통 이제 OKC가 압박으로 풀어놓고 역습할 때 많이 내보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 스킬이 다채롭지도 않고 볼륨이 엄청 특별하지도 않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OKC 벤치를 이렇게 딱 봤을 때 되게 인코트에서 주는 영향력이 되게 크다라고 느껴졌던 선수라서 위긴스로 꼽았습니다. 위원님이 그럼 위긴스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덧붙이실 게 좀 있으신가요? 뭐 위긴스 뭐 이것저것 다 잘하고 다양하게 오클라호마의 벤치 자원들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지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이것저것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핵심 어떻게 보면 3명이잖아요. 홈그랜, 쉐이 그리고 제이덥. 이 3명 외에는 다 자신의 역할을 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할 수 있다. 그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감독이 지시하는 바가 명확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선수마다 요구하는 것들이 다 다르면 사실 그 선수 역할이 빠졌을 때 다른 걸로 대체하기가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감독이 전체적으로 선수들 주입하는 명령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저는 일관된다고 느끼거든요. 손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손질 많이 하고 역습 때 빡세게 달려나가고 주저하지 말고 3점 슛이나 돌파 가져가라. 약간 이런 식으로 모든 선수들에게 동일하게 주문을 해 놓으니까 누군가는 이걸 특색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딱 그 팀의 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선수가 들어왔을 때 제 역할을 다 하고 나가는 정말 이상적인 팀 농구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그 위에 쉐이의 하늘 같은 은혜가 있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위긴스 같은 선수는 이렇게 아마추어 때 이렇게 별로 존재감이 없었던 선수였겠죠 아무래도. 존재감이 없는 NBA 선수는 거의 없어요. 그래요? 다 잘하고 다 들어옵니다. 네. 다 잘하고 들어갔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선수 한번 가볼까요? 이번엔
아까 석준님이 말씀하셨던 아이제아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아이제아조 같은 경우는 위원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이죠. 그때 저희가 뭐 오클라호마 시티 예전에 얘기할 때 3점 슛률이 좀 떨어진다고 했는데 가장 믿을 만한 3점 슈터 한 명만 고르라면 저는 아이제아조를 고르고 싶어요. 제일 성공률도 지금 41.9% 굉장히 높고 이 선수는 사실 베테랑이라고 봐도 되죠. 필라델피아에서 뛰다 왔고 크게 주명받지 않았던 선수지만은 나올 때마다 제 몫을 하고요. 3점 좋고 그러니까 오클라호마의 오마스카스에서 한 뭐 기억을 안 나는 음식이지만은 큰 킥을 줄 수 있는 뭔가 선수다. 요 음식은 조금 독특했다. 약간 매운맛 메뉴 같은 약간 뭔가 아니면 뭐 샤베트 같은 메뉴로 디저트류로. 오마카세 같은데 가면 그 클렌징 푸드라고 해서 그 요리 중간 중간에 이제 입가심할 수 있는 음식들을 주잖아요. 약간 그런 존재죠. 꼭 필요하지만 그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드러나지 않는. 예. 근데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에서 뛰니까 좀 더 축복받은 게 원래 이렇게 3점슛 좋은 선수는 다른 데서 더 많이 이제 뛰게 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 이제 효율에서도 엉망이 되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OKC에서 이제 한정적인 상황에서만 쓰고 하는 것 같으니 본인에게도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석준님은 이 아이제아조 좀 어떻게 보세요? OKC에게 가려운 부분을 되게 잘 긁어주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선수는 철저히 벤치에서 기용이 되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OKC가 경기를 잘 안 풀릴 때를 가정해 보면 쉐이 부분에서 득점이 터지지 않을 때 혹은 팀 전체적으로 3점 슛에 관한 부분들이 하락세일 때 그나마 끌려가거든요. 그나마 끌려가는데 이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방지해주는 역할을 지금 아이제아조가 한다고 봐야죠. 아이제아조가 빅마켓 팀들 상대로 유독 잘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올스도 할 때도 잘하고 그런.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흐름 제 기준 슈터를 딱 나열했을 때 그렇게 흐름을 타지 않는 유형의 선수인 것 같아요. 이건 물론 OKC가 너무 잘 나가는 흐름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막 엄청 기복이 심한 경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건 OKC의 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OKC 뭐 3점 강점 있는 선수 얘기했으니까 뭐 비슷한 결일 수도 있겠지만 AJ 미첼 이 선수 얘기를 좀 이 선수가 시즌 초에 핫하면서 저희 느바비케에서도 몇 번 이렇게 언급이 맞아요. 된 적이 있는데 요즘은 조금 템포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해. 부상을 또 최근에 당했었기도 했고 이 선수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위원님부터 가실까요? 이 선수는 뭐 우리가 달았을 정도로 잘해주고 이제 지난 시즌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잘해주고 있고요. 사실 제가 예전에 뭐 그 댈러스하고 휴스턴하고 핸들러가 다쳤을 때 OKC 핸들러 많다라고 했는데 AJ 미첼, 케이슨 월러스 이런 선수들이 제가 생각이 나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수는 무명대학 나왔는데 UC 산타바바라면은 상당히 무명대학을 나왔는데도 2라운드에 뽑힌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주고 있고 팀에서는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파이널에서 내보냈겠죠. 그런데 기대를 올해는 100% 부응하면서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다. OKC는 사실 이런 선수들은 잠깐 쓰다가 아닌 선수는 막 버려도 되는 입장이잖아요. 판매를 해도 되죠. 약간 고민이 되는 지점에까지 와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그렇죠. 애매한. 내가 했을 때 지금 당장 왜냐하면 두 자릿수 득점을 볼륨을 증명하고 있는 선수라서 뭐 우리 이렇게 조각 많아 하고 쉽게 내칠 수가 없는 선수예요. 기본적으로 15점에 가깝게 득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AJ 미텔을 봤을 때 느꼈던 거는 슛이 진짜 없다라고 사실 저는 작년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이번 시즌도 슛이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제일 잘하는 건 그 이상한 플로터 같은 거. 그러니까 짧게 들어가지고 플로터 같은 거 잘 넣고 돌파 이후의 선택지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기준 OKC란 팀 입장에서 만약에 득점을 위한 선수들을 쫙 나열을 했을 때 저는 AJ 미첼이 저는 탑 7, 6 안에 무조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지금 폼 기준으로는. 핵심 로테이션 핵심 멤버 중에 로테이션 하나네요. 무조건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3점슛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위한 핵심 로테이션 멤버에는 무조건 이 선수가 있어야 된다는 걸 가정하면 OKC가 매각을 하기에도 사실 어려운 자원이죠. 되게. 근데 이 선수가 판타지에서도 나름 핫했었는데 뭐 3점도 그때는 막 많이 넣어주고 막 그런 또 모습을 또 보였었던 시절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이제 3점슛 계열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선수 언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케이슨 월러스도 굉장히 좀 스틸이 제가 알기로는 리그 거의 1위죠. 수위권이고 이 선수는 정말 지금 뭐 핵심 로테이션 멤버니까 주전이죠 지금 주전. 네. 위원님 어떻게 좀 보세요 이 선수? 파이널에서 주전으로 계속 나왔었고 기본적으로 수비가 좋아요. 사이즈는 사실 포인트 가드 치고는 나쁘진 않은 거죠. 190cm고 미코스는
핸들러라고 하죠. 켄터키 출신이에요. 네, 켄터키 출신이고, 그러니까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후배죠. 그리고 이 선수는 이것저것 다 잘합니다. 진짜 손질 정말 잘하고 경우에 따라서 3점도 넣어주고. 그리고 약간 파이널에서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강심장이 아닌 모습을 보였지만은 평상시에는 그런 모습 전혀 없이 쫄지 않고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석환이는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주루 할리데이처럼 클 수 있는 선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올해 보면은 저는 다이슨 데니엘스보다 상위 버전이다. 이렇게 오, 클 수 있다. 진짜요? 이렇게 아. 저는 만약에 얘네가 버린다, OKC가 버린다 그러면 무조건 데리고 오고 싶을 정도의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이 공교롭게도 동갑이에요. 그 다니엘스와 케이슨 올라스가. 그래서 그런 유형의 선수라고 저희가 인지를 하면 되겠고. 덕수님은 물론 스탯 볼륨, 그러니까 그 스틸에 대한 가치를 되게 높게 평가하는 것도 맞는데 저는 이 선수는 보이지 않는 이게 코트 안에서의 역할이 되게 많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볼륨 자체를 놓고 보면 주전 기준 떨어지는 편인데도 이 선수를 계속 데이그널트 감독이 신뢰하고 내보내는 이유가 전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그 앞선 틀어막는 수비는 진짜 리그 지금 저는 감히 탑5 안에 들어도 된다고 생각할 만큼 수비를 그 정도로 잘하고 두 있기 분 다 때문에.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틸도 예를 들면 상대를 진짜 드루처럼 질식시켜가지고 누가 봐도 임팩트 있게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이 있고, 그런 거 있죠. 약간 팔로 견제하면서 뭔가 수비 잘 못하? 저게 수비가 되나? 근데 되게 은근 거슬리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 있는데 저는 딱 그런 유형의 케이션 올라스가 딱 된다. 스틸도 그렇게 잘하고. 두 분이 높게 평가를 하실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비 기반, 어쨌든 이 팀도 수비 기반으로 나가서 공격을 마무리 짓고 다시 돌아오는 유형의 팀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런 선수가 저는 무조건 한 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주전 벤치 방출 게임을 막간에서 간단하게 해보면 카루소, 돌트, 케이슨 올라스가 있다고 치면 어떻게 쓰실 거예요? 한 명은 무조건 내보내야 되고 돌트 나가야지. 돌트를 다 내보내고 그럼 카루소보다도 케이션 주전. 지금도 카루소가 벤치고 얘가 주전이에요. 계속 주전이었어요 이 선수는. 아, 얘가 그래요? 오. 플레이메이킹도 상당히 생각보다 좋고요. 센스 상당히 좋고. 기본적으로 수비가 뭐 카루소가 여러 선수를 막을 수 있다라고 치면 얘는 뭐 기본적으로 뭐 그냥 한 명 조질 수 있는 락다운에 수비수, 가까운. 예, 그런 선수고. 그래서 파이널에서도 그 득점 터지는 애마다 얘가 쫓아가서 다 막아냈거든요. 네. 그럼 이 정도면은 뭐 그냥 곁다리로 나오는 음식이 아니라 메인 디시에 가까운 선수가 됐겠네요. 나는 진짜 지금 얘가 오클라호마 시티가 이렇게 보면 나중에 얘는 어떻게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뭔가 많이 주고 데리고 오고 싶을 정도의 자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약팀에 가면은 스탯이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는 선수라고 봅니다.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요거는 조금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금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도 표면적으로도 수비를 잘하지만 OKC를 벗어났을 때를 오히려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선수를 딱 떼어놓고 다른 팀이 딱 보내놨을 때도 이 정도의 영향력과 어떤 그 스틸에 대한 볼륨을 뽑아낼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궁금한 게 애틀란타 같은 팀에 딱 이런 선수 들어가면 팀 문화에도 잘 맞고 되게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니엘스랑 둘이 투탑으로. 그쵸. 앞선 수비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우 저는 생각보다 너무 좀 호평에 가까운 게 나와가지고 네 어쨌든 네, 케이스 올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선수는 이름이 항상 좀 비슷해가지고 좀 헷갈린다는 말이 좀 많았거든요. 이 제일린 윌리엄스라고 이제 약간 빅맨이죠. 네, 빅맨인데 제일런 윌리엄스랑 그 이름이 비슷해서 많이 혼동을 제이더비 이렇게 뜨기 전까지도 혼동이 좀 많았는데 이 선수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 죄송해요. 먼저 해도 되나요? 이 선수 볼 때 항상 저는 그 사진형 빅맨이라고 하거든요. 이 선수가 항상 그 팀이 이기면 사진 찍잖아요. 항상 그 건치를 이렇게 하고 항상 이러고 사진 찍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것 때문에 잠깐 주목했던 선수고,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언더사이즈 빅맨이고, 저희가 앞에 나열했던 이름값 대비 사실 이 선수의 영향력은 그렇게 아직 팀에서는 많지는 않은 유형의 선수예요. 그냥 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요도는 앞에 나왔던 선수들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송해요.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비중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요도는 사실 많이 떨어지는 유형의 선수다. 그래서 만약에 매각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이 선수는 아마 뭐 2, 3순위가 좀 빠르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유형의 빅맨입니다. 사실 그 하텐슈타인이나 홈그랜이 건강을 계속 유지하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3의 빅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너무너무 잘해주고요. 플레이오프에서도 지난 시즌에도 잠깐 나와서 아주 좋은 활약 해줬었고, 네.
그러니까 싼 몸값에 비하면 굉장히 중요한 선수라고 저는 우승을 하는데 작은아마 큰 영향을 미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팀에 가서 뭐 큰 활약을 할 만한 선수는 아니라고 보지만 예, 오클라호마의 현 시스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선수. 왜냐하면 홈그렌이나 하텐슈타인이 뭐 80경기씩 뛰는 선수들이 아니기 아니, 때문에 예, 반드시 필요한 선수라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이 깡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저도 이 선수한테 깡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AJ 비첼도 마찬가지고 이 선수도 마찬가지고 안 들어가더라도 일단 던져요. 맞아요. 이 선수도 3점슛 성공률이 3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저조하거든요. 근데 AJ 비첼도 백코트 자원치고 3점슛이 되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데이그널트 입장 감독에서 효율만 생각하면 봉쇄를 주문할 수도 있을 법한데 그냥 던져. 아니 나오면 던져.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아니 오히려 감독이 안 던지면 욕하는데 얘는 던져주니까 그러니까요. 고마울 것 같은데 감독이 던져야 될 때 성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페이싱이 있고 이럴 때 전술상 던져줘야 되는데 안 던지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뭐 삼성의 이원석 같은 경우 좀 아쉽죠 그런 게. 근데 네. 얘는 던져야 될 때 던져요. 성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던져야 되는 상황일 때 던져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이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딱 그런 느낌이죠. 그 빅맨 배터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메인 빅들이 쉬어줘야 될 때 이 선수가 딱 나와서 효율까지는 전혀 기대를 할 수 없겠으나 일정 역할 개인의 역할을 해주고 딱 들어갈 수 있는 딱 그런 느낌의 선수죠. 저는 이 선수 경기 볼 때마다 그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슛 던지는 타이밍 있잖아요. 근데 센터인데 이 선수가 몇 차례 좀 던지더라고요. OKC에서 마지막 슛을 좀 담당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또 혹시 오늘 다루지 못한 선수 중에 이 선수 좀 주목할 만하다 싶은 것 좀 있으신가요? 저는 딱히 없긴 한데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는 있습니다. 지금 아마 안 뛰었을 텐데 니콜라 토피치.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게 봤어가지고. 이름은 농구를 굉장히 잘할 것 같은. 근데 일단 근데 못 들어가고 있어요. 뭐 아마 안 뛰었을 걸요? 그러지 않나요? 이 선수가. 네. 그리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 뭐 모든 경기를 팔로잉한 건 아닌데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어가지고. 어떤 유형의 선수예요, 이 선수? 전형적인 유럽형 선수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농구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선수 팀에도 약간 팀 시스템 농구를 할 줄 아는. 그러니까 유럽형 선수들이 보통 이제 요즘 선수들은 많이 코어를 키우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딱 그 팀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는 유럽형 선수인데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얼빵하게 가드예요, 생겼네요. 가드. 네, 가드입니다. 네. 위원님은 또 혹시 저희가 오늘 다뤘던 선수 중에 OKC의 우리가 다른 빼먹은 선수 중에 켄리치 윌리엄스. 켄리치, 이 선수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고 작년에 파이널에서도 자기 목 다 해줬고 OKC는 정말 선수층이 두텁다. 축복받았죠. 네. 올해 심지어 뽑은 토마스 오버는 부상으로 시즌 아웃 됐는데 그걸 전혀 공백을 못 느낄 정도로 팀이 너무너무 단단하고 좋다. 예, 오히려 이 선수들 이제 루키 스케일 끝나면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머리 아프지만은 또 픽이 많아서 나가도 상관없다. 이런 주의니까 정말 이 팀 무섭다. 저는 이 팀이 최다승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5패를 어느 정도 시점에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도전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예. 네, 그래서 혹시 또 더 하실 얘기 좀 있으신 분 있나요? 아까 그 얘기를 못 들었는데 이 선수가 왜 못 뛰고 있냐면 지금 고환암이에요, 이 선수가. 그래서 지금 시즌 시작하자마자 지금 고환암 진단을 받아서 원래대로라면 뭐 어떻게든 데이그널트 감독이 쓸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상암 치료를 받고 있어가지고 못 뛰고 있습니다. 2005년생인데. 네. 그죠. 알겠습니다. 그 OKC의 뭐 최다승 얘기 위원님이 좀 해주셨지만 이 최다승을 도전하는 팀은 사실 주전들의 힘만으로는 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원래 벤치 뎁스가 굉장히 두꺼워야 되는데 역대 최강 팀 중 하나라고 지금 벌써부터 좀 여겨지고 있는 OKC의 이 벤치 자원들을 다룰 수 있어가지고 좀 뜻깊었던 시간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질문을 드리면 그래서 이 OKC가 말아주는 오마카세 농구 재밌게 맛있게 좀 보고 계시나요? 저는 오마카세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진짜요? 예. 일단은 뭐 이 팀의 장점은 이렇게 크게 막 승리를 거두는 팀이지만은 막 초반부터 막 벌리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확 벌립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어느 정도 한 3쿼터까지는 볼만해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점수를 확 벌려놓고 끝내기도 하죠. 예. 그리고 상당히 재밌어요, 의외로. 예. 그리고 클러치 상황에서는 길저스 알렉산더가 뭐 마무리 주는 능력, 확실하게 져주는 능력 있고 이러니까 역대 최강 팀 중에 하나로 꼽힐만 하다라고 보고요. 먼저 완전체로 진짜 뛴 적이 거의 없잖아요. 완전체로 만약에 플레이오프 뛴다면은 진짜 2연패 뭐 나가서 3연패도 충분히 가능한 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석수님은 이 OKC의 농구가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이 OKC의 농구, 오마카세 농구 재밌게 그러니까 보시나요?
표면적으로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미없는데 뭐 어떤 사람은 그래서 뭐 리그 인기가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던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어찌 보면 NBA는 근데 철저히 이제 지역 팬 중심의 문화잖아요. 이게 글로벌화돼서 그렇지 철저히 팬베이스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OKC 같은 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팀이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막 엄청 재밌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저는 리스펙의 단계다라고 골스 깰 것 같아요. 기록도. 사실 이 정도 수치와 이 정도 기세를 재미없다라고 퉁치기에는 그렇죠. 이 페이스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말도 되기 안 돼요. 때문에 네. 저는 뭐 OKC의 팬은 아니지만 역사가 또 쓰여지는 거를 또 약간 바라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런 최강 팀이 있었다. 막 이런 식의 어떤 또 네네. 자랑도 될 수 있으니까 저는 OKC의 농구 별로 안 좋아했지만 이번 시즌 조금 응원하고 있는 편이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OKC 경기 많이 보실 텐데 앞으로 뭐 응원 아닌 응원을 좀 해주시면 또 리그 어쨌든 전체적 흥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말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 게 OKC에 사실 역대급 재능들이 셋이나 있었잖아요. 듀란트, 웨스트브룩, 하든. 그때 공교롭게도 73승 기록을 세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가장 큰 희생양이 어떻게 보면 OKC였거든요. 그렇죠. 서부 컴파에서도 이기고 있다가 뒤집히기도 했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세 선수가 모두 떠나고 나니 OKC가 최고 강팀이 돼서 그때 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기록을 또 노리고 있다라는 게 참 감회가 새로우면서도 참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OKC의 계속된 이 쾌속 질주 여러분들 같이 즐겨주실 때 저희 이번에 저희가 주목한 선수들 다른 선수들이 조금이나마 경기 보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리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